네, 안녕하세요. 저희 권태진 학교에 발표를 맡게 된 이유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발표가 저희 주가 이제 타겟으로 삼는 제품은 다시피 삼성 갤럭시 노트 3 제품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디자인 듀어 스튜디오라고 되는데 원래 모토가 이제 디자인 듀어 라이프라는 삼성 갤럭시 노트 3를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메타포를 녹여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발표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제시한 콘텐츠에서 앞서 지금 1, 2, 3, 4를 보시면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축약해서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오신 발표자 여러분들께 어떤 분석을 실행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그 사용자 분석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저희 갤럭시 노트 3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특정 행태라든지 특정 상황, 심리, 속성, 개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그들이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어떤 대표되는 사용자를 저희가 추정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페르소나라고 지칭을 하고 페르소나 분석을 실행을 해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어떤 특정한 특성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과업 분석이라는 것에 왔어서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인 삼성 갤럭시 노트 3가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양한 사용자들의 그 숙련도나 이해도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본래적으로 내포하는 가치를 제시를 정확하게 수행을 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으로 과업 분석을 해가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사용자와 그리고 과업이라는 어떤 두 개의 주체 엔티티가 있고 그들 간의 인터랙션을 지금 사용자 분석과 과업 분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맥락 분석에 와서는 이러한 인터랙션이 맥락에 따라 즉 사용자가 처한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이 인터랙션이 다르게 되는 그런 상황. 예를 들면은 똑같은 사용자가 똑같은 기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사용하는 행태나 내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행태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그런 사회적 처한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자가 행태가 달라지고 또한 과업이 어떻게 리스폰스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제 큰 원 안에서 맥락 안에서 두 개의 엔티티가 인터랙션을 한다고 했을 때 기술 분석은 그 인터랙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그려내는 분석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네 가지 분석을 전부 맞춰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적이고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나머지 4개 디자인으로서 시간 집중적으로 소모해야 될 것 같아서 4개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시행을 해보았고요. 과학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나리오와 개인 시퀀스 분석들을 맞춰서 그래프 시퀀스 분석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나머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그 사용자와 과업이라는 어떤 상호 인터랙션이 주어진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을 어떠한 맥락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삼성 갤럭시 노트 3라는 그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현 시대에 사용하는 사용자, 즉 일반 사용자들이 SNS나 같은 어떤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증대하는데 이 삼성 갤럭시 노트 3가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러한 부분들이 통합 고용에 가시면은 각각 5개의 주체로서 적용을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술 분석에 와서는 저희가 이 부분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디지털 기기에 내가 정보를 얻고자 해서 어떻게 입력하는 것, 즉 입력 장치에 대해서 초점을 줬고요. 두 번째는 입력한 이후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획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즉 그 출력에 대해서 초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라는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이제 기술 분석에서 제시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폰트가 저희가 원래 디자인했던 폰트와 많이 달라서 지금 보기에는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력 부분에 있어서 S펜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기존에 사용할 때 화면 저희가 마우스라는 어떤 그런 저희가 익숙한 제품에 좀 대입을 해서
그 마우스가 이 화면 안에서 그것을 어떤 입력 정확성을 표시하는 것 이외에 그러니까 디지털 화면은 물리적으로 모니터에 존재를 하고, 하지만 내가 물리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곳은 화면 안이 아닌 어떤 다른 공간에서 취한다. 그로부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다양한 맥락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착안을 하여서 S펜이란 것을 화면 디바이스 내부에서 그것을 입력하기보다는 그 외부에서도 입력이 가능하도록, 물론 기술적인 수준 때문에 되게 정밀한 설계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간단한 액션 정도는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화면 즉 S펜의 마우스를 제시해보았고요. 출력 부분에 있어서는 S빔이라는 쉽게 말하면 빔 프로젝터 기능을 S펜에 도입을 함으로써 기존에는 스마트폰이라는 화면 자체가 나만의 것, 내가 보는 나의 전유물이었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 저희가 아까 사회적 맥락의 가치를 초점을 두었었는데 여기서 그게 나오게 되는데요.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 노트 3가 훨씬 더 기존에 비해서 더 나은 개선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시한 솔루션은 S빔이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출력의 확장을 통해서 기술이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컨셉 그리고 정보 구조,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나가는데요.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핵심적으로 함의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 컨셉 디자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야 되는 내용이, 저희가 주목했었던 이 삼성 갤럭시 노트 3의 주 기능은 기존 스마트폰보다 개선된 입출력 환경의 제공이라고 초점을 보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제시한 메타폰은 스튜디오, 즉 작업 환경 자체가 기존보다도 개선된 어떤 환경을 제시하고자 저희가 메타폰을 스튜디오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 스튜디오를 설정하면서 이 메타폰을 통해서 사용자가 정말 어떤 그 작업의 에러라고나 할까요? 그런 어떤 불편한 어떤 경험을 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경험을 유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물리적 과업이나 스테이지가 과업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튜디오라는 메타포를 설정을 하고, 물리적으로 각각의 직원들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A to Z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계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처음에 내가 스튜디오라는 어떤 스튜디오를 통해서 무언가를 과업을 달성하고 할 때 먼저 다양한 목적에 맞는 스튜디오를 설정을 하고, 목적에 맞는 스튜디오에 가면 결국엔 거기 목적에 맞는 장비가 세팅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장비를 가지고 과업을 수행을 하고 이 나온 결과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완결된 아웃풋을 낼 것이다라는 걸로 결과를 제가 도달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각각의 세부 메타포를 전문 스튜디오, 프로듀싱, 모니터링, 그리고 세트 공중 작업이라는 보조 메타포를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핵심적인 정보의 유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추천입니다. 보시면은 저희 오른쪽에 표가 보이고요. 거기서 목적성과 불변성이라는 두 가지 축에서 추천이라는 것이 그 불변성의 가치가 다양한, 그러니까 덜 불변하기도 하고 혹은 70대대로 커스터마이징이 돼서 개인화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느 하나의 추천이라는 게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저희가 내세우는 입출력 환경의 개선이라는 컨셉을 제공을 했을 때 그것에 맞는 UI에서 반드시 추천이라는 형태가 드러나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었고요. 이에 따라서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이제 차차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추천이라는 기능이 일단 먼저 저희가 제시하는 입출력의 확장이라는 자, 한 1분 동안에 가지고 이제 마무리할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빨리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피드백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걸 더 의미 있게 만들까 했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소모하면 핵심적인 가치는 저희가 일단 순서는 이게 맞지 않지만 이걸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지금 상단과 하단의 탭을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지금 가운데 화면 탭을 들어 올리면은 여기 보시면 저 빨간 부분에가 스팟에가 거기서 이제 출력 장치가 숨긴 상태로 되어 있다가 이제 외부로 이렇게 발원할 수 있게 되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게 하드웨어 저희가 제시하는 하드웨어 세팅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UI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가 기존에 디바이스 기기에는 이제 리모트 컨트롤 같은 통제 능력만 제공을 하고요.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던 행위는 이제 벽면에 투사되는 화면을 통해서 기존의 행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동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어떤 카카오톡 알림창이나 외부에 메일이 도착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인스턴트하게 등장했을 때는 지금 내가 보는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지금 외부 벽면에 투사된 화면에 사용자가 그 확장된 화면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인터페이스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받을게요. UBFP도의 전문성입니다. 지금 발표를 들어보니까 프로젝터라는 그 기능에 좀 집중을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제가 아까 짚었던 부분이 기존의 스마트폰과 더 나은 입출력 환경에 개선된 입출력 환경에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말은 출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입력의 개선도 같이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시너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해주는 예시로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그냥 어떻게 말해야 돼? 노트가 아닌 노트는 사실 이렇게 좀 배화면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태블릿이라는 그런 어떤 장르라고 해요. 그 제품군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노트는. 그래서 그게 가지고 있는 그 강점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스마트폰이 아니라 노트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이미 이렇게 노트를 통해서도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입출력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혁신을 이 노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다는. 네, 먼저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속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씩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회적 맥락에서의 가치가 이제 하나 중점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내가 가진 화면을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화된 사유화된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지하철에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내 화면을 보는 게 싫은 그런 어떤 나만의 전유물이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특정한 내가 정말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다거나 어떤 특정한 회의 상황이라든지 뭔가 화면을 공유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 조건을 어떤 다른 데서 지금 현재 와이다의 기술이 그게 아니라 이제 블루투스라든지 미러링이라든지 어떤 다른 기술을 통해서 화면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덱스가 물리적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 단순하게 또 화면을 바로 이렇게 단순한 단두 번의 하드웨어 조작만으로 그 화면을 쉐어할 수 있고 그것을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함께 봄으로써 어떤 사회적 가치에서 주는 어떤 공유라든지 상호작용의 상승 이런 부분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노트의 감성을 죽인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하드탑을 아까 이렇게 모드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하드탑이 오픈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기존의 노트의 장점을 충분히 그대로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량생의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과에서 이 기술적인 부분에 나와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HCI 수업이다 보니까 공감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처음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분석 부분을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문가 분들 중에서 혹시 코멘트 주실 분 있으세요? 네. 일단은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갤럭시 럭스를 이제 실제 론칭하시고 유럽에서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으로 얘기하는 이 솔루션들이 어떤 시장에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고객에게 가냐에 따라 이제 이런 메타포가 달라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셉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령 그 도시바에서 나왔던 그런 시네마틱 가장 넓은 와이드 화면을 가진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B2C 관점에서는 영화를 이제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넓은 화면을 어필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 B2B에서 업무상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대형 화면을 멀티 디스플레이 컨셉이다라고 해서 이제 화면 두 개를 놓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는 쪽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런 제품의 다양성이 나오는 반면 마찬가지로 노트 3도 그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실제 업무상에서 저도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회의실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 원래 데이터가 없긴 하지만요. 이걸 다른 외부 미팅에 있어서는 이제 어디 노트북으로 또 옮겨야 되고 또 보안상 이슈로 또 USB로 넘겨주는데 USB는 되지 않고 또 이메일을 보내고 또 이메일을 다운받으면서 잠깐 커피 한잔 하시고 커피 이제 중요한 미팅 시간에 다루기도 태워야 되고 이제 그런 브레이크 시간이 되면서 이제 이런 그 시간들이 이렇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B2B 컨셉에서는 스튜디오 컨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B2C 컨셉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B2B라고 하는 컨셉에서 어떠한 또 다른 컨셉으로 어필하면은 노트 3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마켓에 더 강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둘로 나눠서 하는 접근 방법도 좋지 않았을까 하고.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추가적으로 또 질문? 네, 너무 이제 설명을 너무 이제 많은 양을 하신 것 같아서 이제 저는 뭐 B2B 컨셉 이런 것들이 저는 제 경영학과가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저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뭐지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개선 사항을 하셨는데 이렇게 뭐 리모트 컨트롤 있잖아요. 마우스 광 마우스로 이렇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프로젝션을 뭐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그게 이제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게 이제 실행하기가 네. 너무 그게 과연 아이디어는 막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뭐 그런 거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근데 아이디어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가능성 면에서는 좀 너무 좀 현실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좀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 10분 동안 쉬고 나머지 4개 팀 발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 여기 계시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나와서 여쭤보세요.